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9년 2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9.13 대책 후의 부동산 시장 동향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제 작년 연말에 사실 저희 연구소가 경제전망 세미나를 취소를 했었죠. 부득이 이제 그 경제전망 세미나를 못 했는데,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 내부 사정으로 1월 달에 뭐 강연이라도 할까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시민공방 동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걸로 보완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9.13 대책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 9.13 대책의 효과가 있냐 없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각 전국 주요 권역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재 상황을 그대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뭐 오른다 내린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도표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자료는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부동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아파트 국토부 실거래가로서 이렇게 만든 도표들이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을 나타내는,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나타내는 보고서들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와 보시면 있습니다. 부동산 보고서 중에서 일부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발췌를 해온 겁니다. 전국 전부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그 지역 일대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뽑아온 것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일부를 샘플로 이렇게 뽑아온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죠. 편차는 있지만 정말 이것이 대체로 그 지역의 어떤 모양을 보여준다,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하면 대표적으로 강남구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연구소가 소형과 중형, 이른바 이제 소형 하면은 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중형 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중형 이렇게 60제곱미터면은 한 22평, 25평 이렇게 되나요? 평수로?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는 한 30평에 32평? 뭐 이런 정도 되죠. 그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두 개 그 소형과 중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합산한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2005년, 6년, 7년 뉴타운 때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팍 올랐다가 그 다음에 대세 하락기를 거치다가 2015년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2017년부터 폭발해버리죠, 가격이. 2017년부터 이렇게 폭증을 해버려요. 2017년부터 폭증을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강남이나 이렇게 서울 서초동이나 반포 뭐 이렇게 그 강남 이런 쪽에 재건축을 많이 허가를 해주죠. 재건축 관련하면서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죠,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라서 폭발해버려요, 가격이. 그래서 부동산 대책 투기를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무색해버리죠. 근데 서울 전역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재건축이 일어나서 이미 이제 입주가 되거나 또는 입주가 예정된 곳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매매가예요. 요건 뭐냐면 이제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는 이렇게 전세가 지수가 없습니다. 지수를 저희 연구소는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전세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매매량보다는 전세 거래량이 훨씬 적어가지고 가격 지수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아예 그냥 모든 아파트 단지의 전세 거래 가격을 그대로 이렇게 차트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찍어놓은데 그 강남구의 전체 전세 거래 단지별로 거래가를 쭉 봤는데 그 중에 개포 우성 1단지 전용 면적 85, 32평짜리죠. 얘 전세가가 2011년에 이제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했죠. 2011년에 지었어요. 재건축해서 전세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2013년에 이른바 전월세 대란 일어나면서 전세가가 쭉 올라가고 그 전세가가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매매가도 살짝 밀려서 올라간.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매매가가 재건축에서 폭등을 하고 재건축에서 입주가 늘어나면서 전세가 오르는 것이 멈췄죠. 전세가는 안 오르고 매매가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2007년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전세가가 이제 오르는 게 멈추고 매매가가 폭등을 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서민주택
그 아파트 단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떤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죠. 대세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쭉 좀 올랐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푹 뛰었죠. 푹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를 보면은 이것도 노원구 이제 상계동 주공 11단지 이게 이제 2011년에 재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전세가가 좀 행보를 하다가 2013년부터 전월세 대란에서 이제 전세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월세 전환을 막 하고 전세 물량이 확 줄었잖아요. 2013년에 이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이 적어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고 세입자는 전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기를 원하고 이래서 이제 물량 부족 상황이 발생해서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금리도 하락해가지고 그걸 보상하려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올라간 것에 의해서 밀렸다가 2017년부터 이제 전세가가 멈췄어요. 멈추고 오히려 약간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노원구의 재건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재건축이 또 일부 뭐 허가도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사가 현재 이제 시작되고 있죠. 뭐 그런 여파로 해서 약간 전세가가 꺾이는 대체적으로 노원구가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단지나 동호에 따라서 편차는 있어요. 완전히 그 조금 이렇게 신축한 것들은 거의 이제 아직 거래량이 이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서울 이제 두 개 지역을 이렇게 꼽아본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 서울 전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 부평구하고 인천 서구 서민동네. 부평구는 인천의 중심지이죠. 원래는 이제 동구하고 중구가 중심지였는데 부평구가 중심지로 바뀌었죠. 서울 쪽에 가까운 쪽이 중심지로 바뀌었죠. 동구나 중구는 죽어버렸죠. 구도심이죠. 인천 부평구 가격이 이제 뉴타운 때 확 올랐다가 대세 하락했다가 2013년부터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인천은 2013년부터 올랐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서는 멈췄어요. 상승이. 2017년 18년부터는 부평구의 삼산동의 주공 32평짜리는 2011년에 주공이니까 지었던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들어갔던지 했겠죠. 2011년에 입주해서 2013년에 전월세 대단으로 가격이 쭉 올라가면서 이때 밀려서 올라갔다가 2017년부터 다시 조금 약간 하락세요. 전세가가.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간 것이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갔는데 전세가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 이유는 예컨대 뭐 부평구에 이제 재건축이나 뭐 이래서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세 그 입주 수요가 안 늘어나가지고 꺾였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대책의 이제 효과로 뭐 됐거나 뭐 그랬겠죠.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서민동네 같은 경우 뉴타운 때도 빡 올랐다가 대세 하락했다가 다시 2013년부터 올랐다가 2016년부터 멈췄어요. 2015년부터 사실 멈췄어요. 검암동에 이제 인천 서구의 이제 재개발 지역이죠. 그 인천 검단 그게 지역에 이제 신도시 비슷한 그 신도시가 개발 지역이죠. 그랑블 이렇게 가면 신규 입주한 데인데 전세가가 이렇게 빡 올라갔다가 전세가가 올라간 시점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났는데도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그러다가 전세가가 멈추면서부터 매매가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인천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2017년, 18년 돌아서는 전세가가 약세 느낌의 약보합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매매가는 멈춰 있습니다. 항상 멈춰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지역으로 넘어와서 수원하고 뭐 화성 두 군데, 성남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안양이나 뭐 이런 데도 김포나 뭐 이런 데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수원의 영통 신도시하고 화성 동탄을 한번 봐보죠. 수원 영통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다가 2013년부터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서 계속 상승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대책 이후에도 이거 영통구는 영통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도 가격이 지금 2018년에 더 올랐어요. 근데 전세가를 보면은 영통 메탄동의 그린빌2의 그 32평짜리 전세가를 보면 2억에서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쭉 올랐어요. 매매가도 이렇게 쭉 올랐다가 2017년부터는 전세가가 훅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매매가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매매가는 더 오르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화성시, 화성 동탄지. 화성시 같은 경우도 이게 2007년부터 쭉 정체하다가 2013년부터 약간 올랐다가 다시 약간 하락했다가 살짝 또 튀는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거의 지금 못 오르고 있죠. 2013년께 약간 올랐다, 약간 강보합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약보합세 형세 2017년부터. 화성시의 이제 반송동의 반도 32평짜리를 보면 2억에서 2013년에 전월세 대란 일어나면서 3억 해가지고 4억까지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강보합세 매매가도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올랐다가 2017년부터 전세가가 이제 다시 떨어져서 4억에서 이제 3억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근데 매매가는 거의 이제 횡보하거나 약보합세, 매매가는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책 지금 뭐라고 막 해도 매매가가 안 떨어지고 전세가만 지금 화성 동탄이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화성 동탄 같은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해운대 같으면은 이렇게 쭉 2011년까지 한번 팍 올랐다가 다시 이제 2015년부터 다시 한번 팍 뛰었다가 2017년에부터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죠. 2015년부터 다시 팍 튄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해운대 그 재송동의 이편안에 이렇게 32평짜리 같으면은 2011년에 입주한 건데 전세가가 이렇게 딱 있다가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전세가가 오를 때 이것도 밀려서 올랐죠. 이렇게 같은 시기에 올랐다가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축 떨어졌을 때부터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죠. 부산 해운대구는 전세가 매매가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요. 부산 해운대구는. 근데 그 재송동이 이렇게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약간 하락세를 멈추고 전세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가 지금 거의 해운대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부산시 전체가. 전세가도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단지나 지역이나 동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와서 부산시의 그 보고서를 쭉 훑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창원시, 경남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는 2010년, 11년에 팍 올랐다가 이제 횡보했다가 2016년부터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2016년부터 하락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올랐던 것은 이른바 이제 재개발, 뉴타운이죠. 지방판 뉴타운이죠. 부산도 이때가 뉴타운이죠. 부산 도심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건 뉴타운이죠. 지방판 뉴타운이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산 저축은행 파산이 벌어진 때죠. 요때 폭등한 건 이거죠, 이거. 예. 그 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경남 전체가 그래요. 창원이 이제 경남의 중심이니까 경남 부산뿐만 아니라 김해 뭐 진주 뭐 거제 다 이래요. 예. 근데 창원시의 그 성산구 중심 성산구 발림동에 노블이라는 32평짜리 아파트의 그 단지 32평짜리 아파트를 보면 전세가를 보면 전세가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전세가 오를 때 이렇게 다시 매매가도 조금 올랐죠. 매매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뒤에 전세가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했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경남 지역은 전세가가 매매가가 두 개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같이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떨어진 것은 좀 비정상적인 거래죠.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충격이 컸죠.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전세가를 이렇게 좀 회복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산과 경남은 이런 모습이에요. 부산 같으면 현재 2016년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경남 지역은 현재 2010년, 2011년, 2010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하고 경북 지역을 보면 대구는 2010년까지 계속 바닥을 기다가 2011년부터 쭉 팍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2017년 문재인 정부 등장하면서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죠. 약간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대구는 근데 북구나 이런 데는 공급이 많은 데는 또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근데 이제 대구 수성구는 중심지의 모습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범어동에 수성구 범어동에 이제 경남의 32평짜리 아파트를 보면 이때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전세가 올라가면서요. 전세가 올라가면서 뭐 공급이 중심지에서 공급이 많이 이렇게 늘었다기보다 전세가 물론 이때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때 2013년에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은 전세 대란이죠. 전세 대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다가 전세가가 꺾인 거하고 가격이 꺾이는 같이 일어났죠. 같이 일어났다가 전세가는 계속 꺾이는데 매매가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 중심부의 상황이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전세가는 계속 꺾이고 있는데 물론 약간 주춤했지만 꺾이고 있는데 매매가가 2017년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경북 지역에 보면 포항시를 내는데 경북 전체가 이렇습니다. 포항시만 이런 게 아니고 경북 전체가 이래요. 포항시는 역시 대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2011년부터 쭉 올랐다가 2015년부터 꺾였어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이 대구도 2015년을 꼭지점으로 해서 쭉 꺾여서 만약에 경북 지역하고 같다면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이 대구 수성구만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일부. 이렇게 쭉 포항시는 지금 떨어져가지고 언제까지, 어디 전까지 떨어졌냐면 2013년, 2012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현재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항시의 양덕동, 북구 양덕동에 그 2편한 그 32평짜리를 보면 전세가가 1억 5천이 안 되던 것이 2013년부터 쭉 뛰어가지고 2억 2, 3천으로 뛰었죠. 가격이 푹 뛰었다가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참고로 지금 미분양 물량이 가장 심한 데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이에요. 대구 경북하고 충청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을 보면, 대전 지역을 보면은 2009년부터 확 2010년, 11년까지 확 2년 동안 확 뛰었다가 그 후에는 이렇게 정체하다가 2016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2016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대전 서구에 이제 그 이른바 행정도시가 있는데 분산동에 생머리 2단지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전세가는 어떠냐면 쭉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이때 대전이 이렇게 뜬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죠. 행정 그 세종시 이전하고, 그 다음에 대전 그 충남 도청 이전하고, 그 다음에 도심 구도심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었죠. 이른바 대전판 뉴타운 사업 이것도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그 대전 저축은행들이 부산저축은행 다 인수돼서 이렇게 파산하는 대표적 부산과 대전이 두 군데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다가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2016년부터 안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모양이 지금 전세가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가 지금 전세가 상승이 이제 2016년부터 멈췄죠. 멈췄는데 매매가는 약간 완만한 상승 그리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 일대가 다 이래요. 물론 세종시 지역은 좀 예외죠.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11년부터 대전하고 다르죠. 대전은 2011년에 이제 꺼졌는데 반대로 천안은 2011년부터 뜨기 시작했죠. 2011년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해가지고 아산 탕정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욱 올라왔다가 2015년부터 꺼지기 시작. 2015년부터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천안시의 토북군가요? 쌍용동의 그 뜰한채 32평짜리 같으면 쭉 떴던 게 이때는 이제 그 전세가도 같이 올랐죠.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천안은 이게 그 이제 아산 삼성 공장 관련해서 이제 이 시기죠. 탕정 공장 입주가 요 2012년부터가 입주가 됐을 거예요. 그 영향이라고. 그다음에 그 여파가 끝나니까 이렇게 주주주죽 전세가도 주주주죽 떨어지는 충남 일대가 거의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꺼지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다 수급의 영향이죠. 그렇죠? 이미 2015년부터 이렇게 이미 하락, 앞에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계가 수급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지역하고 광주하고 전주. 광주 같으면 이제 참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살짝 올랐다가 팍 올랐다가 살짝 올랐다가 팍 올랐다가 살짝 올랐다가 팍 오르고. 광주 같으면 이제 그 광주 남구 봉선동 같은 중심지죠. 이른바 이제 송정 신도심 봉선동에 이제 금호일에 이제 그 32평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이렇게 축 올랐다가 이제 되게 전세가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약 2016년부터 약보합세 이런 모습이죠. 광주 전체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살짝 뛰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살짝 뛰었다가 2011년에 광주 지역에 신도시 개발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14년에 이때 그 유니버시아드에서 저기 화정 영주지구 그 재건축을 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두고 이렇게 오르다가 팍 뛰고 이렇게 앞두고도 팍 뛰고 또 오다가 여기 또 뭐 개발한다고 해서 또 팍 뛰고 이런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같으면은 이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팍 뛰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정체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세가도 2018년부터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렇게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딱히 뭐 이렇다 할 건덕지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 충북 지역이죠.
충북하고 강원입니다. 청주하고 이제 강원 원주인데 충북 지역은 전부 이 청주시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강원 지역도 이 원주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주가 강원의 제일 큰 도시니까. 그다음에 청주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2011년부터 쭉 올랐다가 이거 다 세종 신도시 이전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제2공장 뭐 이거 관련한 것들이죠. 그래서 전세가도 팍 올랐다가 이제 매매가가 2015년부터 떨어지고 있죠. 청주가 2015년부터 떨어지고 전세가도 이제 약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대체적으로 지금 충북 지역의 모습입니다. 청주도 사실 이제 미분양이 많아요. 충북 지역도 미분양이 많아요. 원주, 강원 원주. 그때 이제 2011년에 팍 뛴 건 뭡니까? 그 경춘선 그 수도권 전철인가? 뭔가 그걸 거예요. 그거 관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쭉 올랐다가 2013년, 14년부터 이렇게 또 쭉 올랐다가, 이때는 또 그 뭡니까? 평창올림픽 건으로 이렇게, 이것도 평창올림픽 건이네요. 2011년에 평창올림픽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경춘 전철인가? 원주 나가는데 춘천 가는 그 경춘선 전철이 이때 개통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 뭐 이때 이제는 그 뭐 평창 올림픽 앞두고 뭐 KTX 뭐 진내 뭐 하네 뭐 이런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다가 평창 올림픽 끝나자마자 이제 확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전세가도 이렇게 확 꺾이고 전세가도 계속 올랐다가 이렇게 확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 대책 때문이 아니고 수급 문제죠.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시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제주라든지 기타 등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빠졌지만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공부방에서 하실 때 관심지역 서울 뭐 이렇게 어디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어디라든지 관심지역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보고서하고 전세가 보고서를 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이제 2019년 2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